그래서 진실 대 미신의 전쟁사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제목은 어, 뭐 단백질 신화라고 그래도 되고 단백질 미신이라고 그래도 되고 이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좀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순서제는 육류의 신화라고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육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채식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없지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 고기를 안 먹는다는 데서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나? 내가 굶어 죽고 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몸을 유지하나? 예? 그렇게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힘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요.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과 과학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강의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이렇게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 강의를 좀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제가 한국에서 의과대학 6년 다녔지만 영양학 시간을 몇 시간 들은 줄 아십니까? 1시간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 중에요. 우리가 생리학도 배우고 생물학 무슨 물리학도 배우고 심지어는 철학도 배우고 무슨 미학도 배우고 이상한 거 다 배우고요. 물론 내과, 외과, 수학과 다 배우지만 영양학 강좌는 안 듣습니다. 그냥 안 듣는 뿐 아니라 1시간도 없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영양학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양학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양학 조금만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양학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문제는 요즘 영양학도 상당히 이렇게 좀 삐뚤어져 나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단백질과 육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단백질이 없어야 되는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요, 물론 어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이 대량 영양소입니까? 아니면 미량 영양소입니까? 대량 영양소죠. 그람 단위로 섭취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 양을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대량 영양소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대량 영양소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몸에 뭐가 좋다 해가지고 막 먹어내드는 사람. 그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욕심이 뭐를 잉태해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좋다고 하는 음식도 우리가 과잉으로 먹으면 그것이 죄를 가져오고 그 욕심 자체가 그 욕심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은 더더욱 그래요. 탄수화물과 지방과 틀리게요. 단백질도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독할 수 있어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많이 이렇게 축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단백질의 중요성 요거만 하면 1분 동안 제가 강의하면 벌써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고 벌써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과잉으로 먹으면 안 좋다. 그거 먼저 알고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십시오.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뼈는요, 예? 이게 단백질에 칼슘이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딱딱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뭐 뼈만 필요한 거 아니죠. 뭐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뼈만 큰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뭐 근육도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신경도 뻗어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예? 세포도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거에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물론 단백질이 근육을 조성하죠.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근육 조직을 먹죠, 보통. 예? 그 닭의 근육도 먹고 소의 근육도 먹고 우리가 보통 고기 먹는다 하면 소고기를 먹는다 했을 때 소의 눈깔 먹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 한국 사람은 꼬리도 먹고 족발도 먹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 근육을 먹는 거예요. 예? 근육이 단백질 덩어리죠.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단백 이제 근육을 이제 늘리려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또 하나 어떤 호르몬들은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뭐 인슐린 호르몬이라든지 뭐 단백질이라고 할 만큼 크진 않지만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단백질보다 좀 작은 건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호르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이 단백질을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몸이 분해를 해가지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 펩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야지 효소를 합성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본 영양학 강의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21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 8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21가지 아미노산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갖고 노는 그 레고 브록 있죠? 블락 장난감. 레고 뭐 브록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예? 그래가지고 뭐 이 레고 블락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생긴 거, 길쭉하게 생긴 거, 뭐 이렇게 뭐 납작하게 생긴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갖고 수천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죠? 수천 가지 모양을 만들고 어떤 거는 굴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네, 이 21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늘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미노산을 어디서 식품으로부터 이렇게 단백질을 흡수하면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서 그걸 단백질을 다 아미노산으로 잘라갖고 그 아미노산을 세포들로 보내고 세포들은 자기가 필요한 아미노산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마치 아이들이 그 레고 박스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 레고 그 장난감 피스들을 조각들을 찾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세포들도 아미노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여기 보면은 단백질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수복과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 여러분들이 수술해서 지금 수술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그러면 제가 단일 금식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영양 섭생이 필요해요. 뭐 지금 뭐 당장 지금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조직의 수복을 위해서 또 그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절제할 때가 아니라 단백질을 더 보충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그렇죠? 수술하고 뭐 그럴 때는 뭐 크게 다친 다음에 화상을 입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단백질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우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기서 단백질의 함량, 식품단 이걸 잘 보십시오. 사과에는 0.5g이
들어있습니다. 100칼로리당. 자, 100칼로리당. 그다음에 바나나엔 1g, 오렌지엔 2g.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콩에 6g.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육류에는 우유에 5g, 계란 8g, 돼지고기 10g. 이제 고기류엔 대충 10g이 있고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22g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같은 칼로리를 가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은 무게를 가정했을 땐 조금 이게 좀 얘기가 틀려요. 근데 이제 같은 칼로리를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이 금세 알 수 있듯이 육류가 단백질이 더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채소류에는 심지어는 콩이 채소류 중에서는 꽤 그 단백질 함량이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콩이라도 단백질이 육류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사람은요 원래가 이게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꾸리게 돼 있어요.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여기서 벌면 이만큼 보십시오. 돈을 여기서 찾으면 이만큼 벌고 돈 또 여기서 찾으면 돈이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돈 많은 쪽으로 나가겠죠. 예? 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어쩔 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애먹는 부분이 항상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에 많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에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농수산협회에서 나온 책받침이 있습니다. 책받침, 선전용 책받침.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돼지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므로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니까 영양식품이다. 예. 저는요 국민학생인데 그때 이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단백질이 많다고 다 영양식품인 줄 알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맞아요. 단백질이 많다고 영양 함량이 다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단백질 말고 뭐가 들어있는지 또한 또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단백질 말고 또 뭐가 돼지고기에 들어가 있는지 나쁜 건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채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물어봅니다. 영양학을 안 배웠으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요. 암 의사들이 종양학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고기 꼭 잘 챙겨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많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한 환자들한테 고기 안 먹으면 야단쳤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깨달아져서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센터인 MD 앤더슨 센터를 갔거든요. 제가 무슨 수련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기다리면서 거기 이렇게 환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에 보니까 암 환자들이 왜 채식 위주로 해야 되는지, 왜 그 MD 앤더슨 센터에서 채식을 권장하는지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팜플렛, 그 플라이어들이 다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MD 앤더슨 센터는 역시 다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서 단백질을 구합니까? 자, 그래서 고기 이퀄 단백질. 고기는 곧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곧 고기다. 이게 꽉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요. 예? 옛날부터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예? 이건 신화고 미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콜린 T 캠블이라는 유명한 저자, 차이나 스타디라는 저자가 쓴 그 논문에서 제가 이렇게 단백질 신화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요 코넬 대학교 미국의 유수 대학 중에 하나죠. 코넬 대학교 영양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이분이 쓴 단백질 신화의 역사의 자료 중에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신화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그 탄생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839년 덴마크의 화학자 제럴드 뮬더가 처음으로 고기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냈어요. 이렇게 붕붕 뜨는 기름도 아니고 이것은 탄수화물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냈는데 자, 자기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무슨 이름을 붙였냐? 프로테인이라고 붙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프로틴으로 발음해요. 프로틴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렸어요. 그 프로틴은 그리스어 프로티오스,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의 프로티우스라는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프로틴은 중요한 것. 그래서 고기에 있는 것. 그게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진행할 때 빨간색으로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백질에 대한 과학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쪽에 발견이 나왔다가 아이고 고기가 중요하지 않다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발견이 또 나오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역사를 계속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된 역사로 출발했다 하는 점에서 제가 빨간색을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글씨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채식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이제 까만색으로 제가 썼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신화가 정립된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1800년대 말 독일의 생리학자 칼 본 보이트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체중의 성인 남자에게 보통 체중의 성인 남자에게 한 하루 52g이면 단백질이 되겠다. 그 정도면 단백질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그래도 그 2배는 먹어야지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 예? 이렇게 52g이면 충분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더 튼튼하겠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화가 이제 계속해서 과장되는데요. 예.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예? 노동자들은 근육이 많잖아요. 군인들도 근육이 많고 또 막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 일꾼들, 뭐 공사판에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예? 고기를 많이 먹더라 이거예요. 예? 뭐 저기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정치가나 막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딱 생각 들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들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observation study고요. observation study는 이렇게 그냥 두 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이것과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럴 때는요. 사실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때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신화의 허울이 벗겨지기 시작했는데요. 1800년대 말에는 고기에뿐만 아니고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의 러셀 치튼덴 교수는 미국 생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일대학교 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150g의 단백질을 줘보기도 하고 또 50g의 단백질을 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운동선수들이 하루 150g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50g 섭취할 때 더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또 그러다가 또 이제 1900년대 들어가지고 1913년에는 맨델과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쥐에게서 채소를 쥐에게 채식하는 쥐보다 쥐는 잡식하잖아요. 채식하는 쥐보다 고기를 줄 때 쥐가 더 빨리 성장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떠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술 더 떠갖고 자 여기 봅시다. 쥐 식단에서 10가지 아미노사들이 필수적임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자, 지금 사람 식단이 아니고 쥐 식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실험도 쥐에 대한 실험이죠. 그죠? 쥐는 채식만 할 때 그 육식한 쥐보다 별로 못 자란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쥐의 얘기입니다.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다 적용한 거예요. 이분들이, 초대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이 10가지 아미노산들이 필수적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단백질을 우리가 뭐 콩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감자도 먹고 뭐 어쩔 땐 계란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씩 다른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레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레고 조각이 다 똑같은 레고 조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분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만든 레고로 만든 집은 뭐 한 10가지 레고 조각을 갖고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12가지를 만들었고 뭐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21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 그런데 그중에 10가지 아미노산은요.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는 10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것들은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1945년에 그 발표된 결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요.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채식을 할 때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고기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50년이 지난 속설을 아직도 믿고 있었다고요. 지금은 바뀌었겠죠. 조금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945년 그때는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 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온 나라의 온 미국의 가족들이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게 경제 개발의 목표였고 한 1900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때 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미국의 경제 수준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 보고를 토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등급 단백질이 채식에도 있다는 것은 뭐 이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아주 영양학자들이
예? 육류, 계란, 유제품에 있는 단백질은 A 등급 단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요, 핫발 단백질로는 채식의 단백질. 이거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아, 이거는 핫발. 그건 필수 아미노산이 없어. 그렇게 해서 B등급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서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는 1900년대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고기 있고 고기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단백질 부족해. 애들이 키 못 자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가 진행돼서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된데 여기 보십시오. 쥐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탄생 후에 몸무게가 2배가 될 때까지 4.5일이 걸립니다. 4.5일. 4.5일밖에 안 돼요. 그냥 쥐 요만한 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한 너댓째 지나면 이만큼 된다 이거죠. 쥐가 커요. 금방 빨리 커요. 고양이가 2배가 되는 데는 일주일 걸리고 염소가 2배로 되는 데는 19일 걸리고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 몸무게가 4kg짜리 아기가 8kg까지 되는데 120일이 걸립니다. 사람은요 천천히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그걸 정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왜 천천히 자라는지? 사람은요 자라면서 이게 뇌가 성숙하면서 자랍니다. 뇌가 성숙하고 그다음에 신경들이 아주 신경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자랍니다. 다른 동물보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포유류는요. 같은 포유류라도 쥐젖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이거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엄마 젖에는. 그렇지만요. 아무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이 단백질 신화돼서 한참 믿을 때는요. 사람들이 엄마젖 대신에 소젖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소젖에 단백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엄마젖 안 먹이고 소젖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진짜 이상한 의사로 봤죠. 누구나 어떤 산모나 요즘에는요. 엄마젖이 훨씬 더 좋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요즘에 의심할 것도 없어요. 엄마젖에는요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빨리 자라는 걸수록 동물일수록 단백질이 많이 그렇지만 우리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단백질 함량이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딱 그렇게 농도를 맞춰갖고 엄마젖에 그렇게 함량을 정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새끼, 여러분 아기나 갓 태어난 아기나 아니면은 이게 손자 손녀가 빨리 자라기 원하시는 분은 쥐젖을 구해다가 먹이십시오. 쥐젖. 그럼 빨리 자랄 거예요. 그런데요. 빨리 자란다고 반드시 나중에 제일 큰 아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빨리 자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사춘기애들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애들은요. 빨리 조숙해요. 조숙. 그래서 생리도 빨리 시작하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도 조숙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빨리 키가 커버리면 뇌는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데 판단력과 이성과 그런 것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몸집만 커갖고요. 그러면요. 남 때리긴 하고요. 부모한테 대들고요. 말썽이나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뇌가 성숙해가면서 판단력이 생기면서 지혜가 자라나면서 키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키하고 지혜가 같이 자라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키가 먼저 너무 빨리 자라버릴 뻔한 거예요. 그렇다고 채식하면요. 천천히 자랍니다. 대학교 가서도 자랍니다. 저희 아이들은 채식했습니다. 완전 채식했는데요. 제 큰아이가 19살 반인데요. 아직도 키가 조금씩 크고 있어요. 대학교 2학년인데. 저는 어렸을 때 육식했습니다. 제 키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제 아들은 아직도 크고 있어요. 자,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사람은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몸무게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120일이고 예, 그래서 우리 단백질 함유량이 낮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윌리엄 로즈 박사는요, 아미노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들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아미노산의 대가예요. 단백질 연구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테오린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음을 말했고요. 지금은 21개라고 얘기합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최적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구분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8개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인간의 아미노산 필요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백질을 진짜 얼만큼이 적당량이고 아미노산이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짐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옛날 사람처럼 저기 걸어가는 노동자 저 막내 노동자가 얼만큼 고기를 먹는지 보자 집에까지 따라가서 보자 그렇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실험실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 단백질 요구량은 이건 최소예요. 살아남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뭐랄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 요구량은 하루에 20g 정도임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더 연구를 진행. 그게 아까 말한 150g하고 비교하면 훨씬 작은 용량이죠. 그렇죠? 옛날에 믿었던 50g보다도 작고. 더 연구를 진행해서 어떤 채소라도 충분히 먹기만 하면 충분히 골고루가 또 들어가야 돼요. 골고루 채소 먹기만 하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들을 쉽사리 충족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예, 이거를 저희 한국 생물학 그 고등학교 교과서 저자가 이 1947년에 나온 이 책을 잘 읽었더라면 고기를 먹어야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섭취된다 이 막말을 안 했을 텐데 요즘엔 그런 말 안 써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책에. 예.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채식을 해도 충분히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강의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종류입니다. 뭐 여러분 이름 아실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 아미노산 고구마에는 이만큼 이런 거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 군고구마에는 또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들어있고 그렇게 있어요. 어떤 것은 적게 어떤 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요. 채식을 하면서 요것 뭐 이거 뭐 꼭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뭐는 어떻게 뭐랑 궁합하고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땡기는 대로 우리가 채식을 골고루 이걸 섞어가면서 맨날 똑같은 거 먹지 말고 아침과 저녁을 조금 다르게 저녁과 점심 좀 다르게 그 다음 아침 좀 다르게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죠. 이게 권장량이에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 권장량이 요만큼씩인데 브로콜리를 먹어도 다 채워줄 수 있고 호박을 먹어도 이만큼 이상이죠. 군감자를 먹어도 이만큼 이상이고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로즈 박사가 또 더 연구를 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그 아미노산들이 보세요. 21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아미노산은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고 어떤 아미노산은 적게 필요해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은 얼만큼 필요합니까? 몇 킬로가 필요하겠어요? 킬로로 재면 한 1톤은 필요하겠죠. 집을 만드는데 1톤도 더 필요할지 몰라요. 뭐 몇 톤 필요하죠. 나무는 한 1톤쯤 필요할 거고 시멘트는 한 반 톤쯤 필요할 거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리나 뭐 장판 재료나 뭐 벽지 같은 거는 몇 킬로밖에 필요 안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떤 아미노산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떤 아미노산은 적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체식은요. 완전체식은 그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뭐랄까 그 학문적으로 그 분석학 그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라는 것은 이 퍼센티지가 멀면 멀수록 그 표준값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식이 더 좋은 아미노산의 분포를 갖다 준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채식을 할 때는 표준 로즈 박사가 정한 표준으로부터 그 퍼센트 분산이 멀어진다. 채식이 더 그 아미노산의 더 좋은 분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유로부터도 어떻게 계산했습니다. 모유가 사람에게 아기에게는 모유가 가장 좋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것을 딱 믿는다면 예? 그 모유로부터의 분산이 그럼 모유가 그 아미노산들이 정해져 있겠죠. 모유에 뭐 트립토판은 얼마 있고 뭐 라이신은 얼마 있고 루이신은 얼마 있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 채식이 모유와 가장 가깝고 비채식 그래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멀다. 그래서 완전 채식이 최고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자, 네. 제가 강의가 좀 길어지네요. 지금 8시 9분이군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네? 자기 관절염 환자를 봤는데 관절염 환자가요. 고양이를 먹는데요. 고양이.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고양이 보세요. 저기 멀리서 쫙 뛰어내리잖아요.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뭔가 좋은 성분이 있겠죠. 야,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고양이의 고양이의 관절을 먹으면 그 고양이의 관절이 사람의 관절이 되는가? 예? 자, 예?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자, 이 근육을 봐라. 예?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근육하고 저기 어디 소의 근육하고 뭐 생화학적으로는 별 차이 없거든요. 예? 그 마이오글로빈 똑같은 마이오글로빈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에 있는 그 고기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하고 사람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미노산의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의 아미노산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우리 근육에 딱 맞는 아미노산이 돼서 우리의 근육을 늘릴 수 있는가?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수준이 낮은 국민학생 수준의 생각입니다. 그건 상상이에요, 상상. 이렇게 제가 비유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그럽시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새로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집을 질 때 자, 여러분이 짓고 싶은 집하고 똑같은 집이 앞에 생긴 거예요. 앞에 생겼어요. 앞집이 나왔어요. 근데 앞집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집을 짓고 싶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다가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재료가 저 집에 다 있네. 난 저 집하고 똑같은 재료를 짓고 싶은데 저 벽돌을 쓰고 싶고 저 유리창을 쓰고 싶고 똑같은 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냥 미친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저 집을 부셔갖고 나온 벽돌과 저 집에서 뜯어낸 유리창과 저 집에서 뜯어낸 그 재료를 갖고 내가 새로 내 땅에다 집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될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똑같은 재료, 이게 새 재료를 사야 돼요. 예? raw material, 새 재료를 저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로우스나 뭐 홈디포 가서 제대로 사와야지. 이런 데 가서 새 재료를 사와야지. 집을 무너뜨려 갖고 헌 재료 사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식이 그와 같아요. 육식이. 자 보십시오. 소하고 양과 닭이요. 어디서부터 그 단백질을 구했습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곡식을 먹으면서 콩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재료상 가서 사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 소나 돼지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동물들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동물로부터 우리가 재료를 얻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와 같은 주장들 영양학자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집을 무너뜨려 우리 집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 집을 무너뜨린 데서 내가 건축 재료를 가져오겠다 한 것과 똑같아요. 절대 좋은 집 지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소나 양처럼 채식으로부터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육류 단백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산이 너무 많아요. 육류 단백질은 인산이 너무 많아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육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인산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파스페이트. 그래서요. 채식 단백질 섭취와는 틀리게 그래서 인산이 많으면은 몸이 산화되겠죠. 근데 이게 산성 염기성 이거에 대해서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몸은요 절대 뭐 산성으로 확 변하고 염기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몸이 산성이야, 너는 피가 염기성이야. 이거는요 좀 과학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도는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산성, 뭐 염기성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많이 먹으면요 인산 같은 거 뭐 이렇게 많이 섭취해서 들어가 버렸다, 흡수했다. 그러면요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그래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또 콩팥도 고생을 하고 콩팥도 그것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바이카보네이트 중성 그 저기 바이카보네이트 한국말로 잊어버렸네. 그거를 흡수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인산이 너무 많아서 육식 단백질이 문제고요. 하나는 인산은 어디서 흡수되는가? 인산이 많은 제품을 흡수하는 것이요. 그 골다공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유제품은 칼슘도 많지만 인산도 많기 때문에 뼈에 그렇게 유익한 칼슘이 될 수 없고 뼈에 그렇게 유익한 단백질도 될 수 없어요. 자, 닭고기, 어류, 육류 여기서 인산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계란도 인산의 주요한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피해야 됐고 미국 사람들의 식사에서 인산이 주로 들어오는 경로가 육류와 계란, 그 다음에 유제품입니다. 이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 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몸에서 칼슘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자, 단백질을 벽돌로 비유하겠습니다. 몸을 만드는 벽돌, 아니, 집을 만드는 벽돌. 여러분이 집을 만들 때 벽돌이 한 1톤이 필요하다. 뭐 2톤 필요하다고 했어요. 2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의 벽돌을 주문할까요? 2톤보다 조금 더 주문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한 5톤쯤 주문하면 좋을까요? 5톤쯤 주문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거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치우느라고 또 돈 들어요. 많이 쌓으면 그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피해갖고 계속 가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 몸은요. 그것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칼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안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칼슘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국가, 단백질도 많이 먹고 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이 많이 먹으니까 많으니까 우유를 주세요 이렇게 많이 선전하죠. 이 나라들은요 낙농 국가들이에요. 낙농 국가. 그래서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들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예?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우유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절이 많아져요. 왜냐면 우유가 뼈로 가는 칼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뼈로 가는 칼슘은 뭐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채식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케일이나 콜라드나 뭐 무청이나 이렇게 두껍고 아주 초록색인 이파리에 들어있는 칼슘들이 뼈로 가는 칼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문제점 뭐예요? 육식의 문제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다. 자, 아미노산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채식에 들어있는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이거 뭐 제가 이름도 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육식과 채식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조금씩 틀려요. 예? 그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많을수록 낙농 국가들이 그렇겠죠. 소를 많이 키우고 그런 국가들일수록 인파암이 많은데, 예? 인파암이 많은데 그 이유들을 보니까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또 증가하는 암이 뭐 인파암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입이 말라가지고 또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또 미국에서 많이 살다 보면 한국 발음도 좀 둔해집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임파선암뿐만이 아니고 예, 대표적인 또 대장암이 있죠. 또 여성암들 중에 이제 유방암도 있고 전립선암도 있고 육류 섭취와 관계되는 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예? 면역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면역계가 잘못된 아미노산 섭취로 인해서 면역계가 예,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이라는 그 아미노산들이 특별히 그래요. 이 아미노산들이 이제 육식 단백질에는 이 아미노산들이 많고 채식 단백질에는 이 아미노산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이 적은 식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는요. T헬퍼셀의 세포수가 증가했습니다. T헬퍼셀은 이제 조력 T세포죠.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조력 T세포가요. 조력 T세포가 대장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토톡식 T셀도 있어요. 이거는 저격수 역할을 합니다. 저격수.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려요. 세포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바이러스 공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포를 파괴해야지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은 식품을 그러니까 이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이 적은 식품들, 즉 채식들을 섭취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Thelper 셀과 그 세포 독성 T셀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갖고 이제 육식 위주의 보통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보통 먹는 식사를 하게 했더니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하고 타이로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인데 식물성에는 상당히 적고요. 동물성에는 많습니다. 근데 식물 중에서도 렌틸에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있으시면 아니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면 그 기간 동안은 렌틸이나 말린 무화과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육식은 피해야 되겠고 그렇죠? 자 하나 또 문제는 육식 단백질의 문제점은 단백질이 과잉 섭취된다. 예를 들면요. 콩은요. 아까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콩은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반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콩은요. 그렇게 많이 섭취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콩밥 먹으면 한 대접 드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기는요. 그거 문제없이 사람들 먹습니다. 예? 육식을 할 때 사람들은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쉽게, 아주 쉽게.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적당량을 말씀드리겠지만 한 50g, 60g, 남자는 한 50에서 70, 여자는 40에서 60g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육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100g 이상 먹습니다. 그러면요 단백질 대사로 생성된 요소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이트로젠이 있어야 돼요. 나이트로젠 질소 성분이죠. 그 나이트로젠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이 요소는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신장을 거쳐서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 환자나 신장 환자가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암모니아가 생기고 간 환자는 신장 환자는 신장 독성을 일으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들은요. 특별히 단백질을 뭐 아예 안 먹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한 50g 정도 먹으면 괜찮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바꿉시다. 육식 단백질의 또 문제는 지방이 많습니다. 이 고기가요. 지방이 다 끼어져 있죠. 비계가 다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다고요. 아무리 그 비계를 띄워도 육식 단백질의 문제는 채식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요. 보십시오. 콩을 섭취한다. 지방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파이버가 많습니다. 섬유질이 많고 거기다 파이토케미칼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육류 단백질은 이건 지방 덩어리 플러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도 식물 단백질보다 우수한 단백질도 아니고 저급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단백질이고 지방의 면에 있어서도 식물 단백질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우리 혈관을 좁게 만들게 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그런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죠.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 많이 올린다 하는 거예요. 육류를 섭취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요즘 시대에 뭐 이거 아무래도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육식을 할 때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중풍이 일으키고 심장병이 일으키고 혈관 막히게 한다. 그것이 사망 원인 제1번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너무 제가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빨간 줄은 이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3주간 섭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초록색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콜레스테롤이 샥 떨어졌어요.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바꿉시다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어요. 금방 바뀌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단일 금식 3주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3주 했습니다. 3주 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냥 그만해야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게 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넘어가고 이제 그만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자는 한 50에서 70g, 여자는 40에서 60g 정도 드시면 그것은 딱 적당해요. 물론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거죠. 그게 50에서 70이고 많이 뭐 20대 남자아이들이 막 아직도 크고 있다. 그럴 땐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수술을 받았다, 화상을 입었다. 뭐 그럴 경우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2배, 3배만큼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에서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섭취되고 있고 특별히 육류를 통해서 저급 단백질, 우리 몸에 해로운 단백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의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결론입니다.